2권 359번 휴대전화 메모입니다. 여인영은 이와 같이 피고인 김용현, 곽종근과 통화한 이후인 12월 1일 15시 44분경 경찰, 조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수방사, 조본, 문서고 구금시설, 구금교도소, 구금 운용준비 등의 메모를 했고, 같은 날 16시 24분경에는 선관위, 꽃 증거 확보, 작전부대 상황, 대전복 등의 메모를 각 작성했는데 통화 당시 이러한 내용 논의한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시하겠습니다. 13부 59번 곽종근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또한 곽종근은 24년 12월 1일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경 선포 후 특전사 병력들이 출동해야 할 장소들에 관한 지침을 받았다고 증언하는데 방첩사 그리고 특전사는 다 받았다는데 피고인에게만 이러한 지시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우리 곽 장군님이랑 12월 2일 날 저녁에도 저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예. 근데 걱정되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우려하는 식의 얘기를 하셔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다고 해서 또 연예인한테 전화했던 기억이 나요. 12월 2일 날. 예. 근데 그거 말고 저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경호처 비합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4년 12월 1일 같은 날이죠. 이제 저녁인 19시 57분경에도 김용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3분 25초간 통화를 하고 같은 날 20시 1분경 다시 전화를 받아서 2분 23초간 통화를 합니다. 이때는 무슨 통화였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밤중에 한 게 야 그 복합 테러 얘기를 하다가 예. 제가 이제 하이브 디전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또 연결을 시켜서 하시면서 전화가 오셔서 야 그런데 말이야 그럼 만약에 국회에서 예. 그럼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게 제가 우크라이나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면서 얘기한 게 그 국회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반드시 그 전 단계가 있다. 그래서 그 왜곡된 가짜 뉴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통합방위 갑종을 때리셔야 되고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한참 또 부연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24년 12월 2일 최종 준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3건 245번 분석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금 전날인 24년 12월 2일 오전 10시 48분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보안성이 높은 메시지 어플인 시그널을 통해서 현재 적 테러 도발 대비 비상 출동을 위한 수호신 TF는 규모와 부대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조성현으로부터 예, 각 대대 A급 TF와 사무특임대대 B급 TF는 정상 대기 중입니다. 출동 태세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보고 받았죠. 예. 그거는 12월 2일 날 아침에 예. KCTC의 수호신 TF 병력의 핵심 세력인 예. 100명이 이제 인재로 2주간 훈련을 출발하는데 제가 아침에 출정식하는 걸 보고 네. 기도를 해주는데 그 선임자인 지역대장한테 물어봤어요. 야, 지금 편성이 오늘 좀 이번에 좀 더 많은 거냐? 그랬더니 이번에 마지막 기술에서 뭐 조종수, 장갑차 조종수 뭐 다 모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야, 그러면 우리 장갑차 조종수가 60명이 있어도 A급이 한 20명이 안 돼요. 네. 그럼 가면은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갔나? 항상 출동 준비해야 되는데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성현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호신 TF 뭐 2개는 이상 없게끔 준비됐고 거기에 고려해서 나머지 다 그렇게 조치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답을 준 거죠, 저한테. 네,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이 메시지 외에는 시야 부대원들에게 시그널 메시지를 통해서 대비 태세를 묻는 메시지가 확인되지 않는데 피고인 평소 이런 메시지 보내서 대비 태세 확인합니까? 저게 10월 30일인가 11월 1일 날 네. 북한에서 고강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네. 합참의장님이 정군 주유지휘관 했어요. 삼성 장군들. 네. 그때 얘기 나온 게 그 보안에 조심하고 예. 그 다음에 항상 실시간 작전했을 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네. 그 바디캠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는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텔리그램이 러시아에서 공산 국가들이 다 본다더라. 네. 그래서 텔리그램 쓰는 사람들 시그널로 바꾸시오라고 네. 합참의장님이 그날 지시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시그널이 뭔지 모르니까 안 쓰다가 네. 중간 어느 때인가 그 시그널 누군가가 그거 안 쓰십니까? 하고 저 참모가 네. 같이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시그널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이렇게 저한테 만들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때 저거 한번 써본 겁니다. 네, 이때가 한 번 유일하다는 것이죠. 네. 텔리그램은 익숙해서 보고하려면 다 텔리그램으로 장관한테 보고했는데 예. 저 시그널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 맞아요. 예, 그 전날에 김용현과 통화했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제시하겠습니다. 3건 247번 선별 파일 중 일부입니다. 이후 피고인은 24년
24년 12월 2일 11시 30분경 김용현에게 최초 부인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그리고 장관님 회의 직후 이 상황으로 나누어서 수방사의 수호신 TF가 국회에 출동할 준비를 보고했는데 전날 김용현과 수회 통화를 하면서 곧 비상겸이 선포될 것이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한 후 김용현이 주관하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런 메모 적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제가 가만 객관적으로 저희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했더니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 내용은 통합방위 사태 상황에서 하이브리전을 접목한 내용들을 다룬 거고, 네. 그 다음에 저 내용 자체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과 관련됐다고 하고 제가 비상계엄을 인지했다 그러면 저걸 텔레그램에다가 보내겠습니까? 네. 똑같이 더 좋은 그 비화폰으로 하는데 저보다 안 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조선현한테도 시그널로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 작전할 때는 계획이 내려오지 위로 보고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군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하면 상급 부대에서 계획을 내리지 밑에 계획을 보고 위에서 하지 않거든요. 네. 잘 보십시오. 특전사라든가 다른 데가 정말 미리 알고 임무를 받았으면 네. 저같이 저런 보고를 했겠습니까? 네. 했으면은 그분들도 분명히 그냥 뭐 지시해서 한 거지 무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 보고를 저렇게 하질 않아요. 즉 피고인 네. 이게 당시 통합방위 사태 갑종 사태를 제가 염두에 뒀다고 했죠. 네. 갑종 사태가 어떤 때 발생하는 겁니까? 특별시가 2개 이상, 그 다음에 상황이 굉장히 엄중할 때,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규모의 병력 침투나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공격 등과 관련된 아주 큰 비상 사태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무렵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둘 만한 어떤 북한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전. 병력이 오는 게 아니라 사이버랑 그러니까 그거에 그런 관련돼서 걸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초반에 그것을 극복한 가장 큰 이유는 직접 나섰다. 아니 그런 얘기해서 제 질문은 이 2024년 12월 2일에 하이브리드전을 염두에 둬야 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있었냐는 겁니다. 네.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저는 제 참모가 그 8월 달에 우크라이나에서 2021년부터 24년 7월까지 근무하다 온 친구가 제 참모로 왔어요. 수방사.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게 지금 전쟁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령관님. 연합연습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연습을 제가 정보 참모랑 해서 바꿔버려요. 하이브리전 개념으로 전시계엄과 하이브리전 개념으로 통합방위를 하거든요. 그걸 계속 하면서 지금 2024년 12월 우크라이나 상황 제가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까 이 무렵에는 수개월째 고착된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 그거는 그 상태 고착이지만 제 부하는 자기가 경험한 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린 지금 완전히 과거에 단순히 그 부하의 머릿속에 있는 말을 듣고 이걸 계획했다는 겁니까? 단순이라고 어떻게 부하가 단순이라고 그 얘기합니까? 부하의 말 외에 달리 그런 부하의 말을 보강해 줄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거를 안 믿어서 다행히 제가 그 연합연습한 수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오늘 제시해서 하나하나 저게 항목들이 다 있어요. 그때 2주간 훈련하면서 다 나온 데이터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김용현 장관의 화상회의, 사령부 이병소 폐쇄 통제, 전장병 스마트폰 통합 보관 등의 조치, 수호신 TF의 출동, 국회협력단의 병력 배치 요청, 오세훈 시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의 통화, 김용현에 대한 중간 보고 등 매물 기재된 내용 대부분 다 실현되었죠. 대부분이 안 됐죠. 안 됐습니까? 네. 그 자동적으로 매뉴얼상 있는 거가 된 거지 제가 지시해서 된 게 아니죠. 왜냐면 비상계엄 선포하고 대테러 상황으로 인식해서 제가 지시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나가는 매뉴얼이니까 예. 그것만 됐지 저기서 안 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이따 그걸 다 증명할게요. 하나씩. 예, 아까 이제 작전에서는 통상 이제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통상 근데 군에서 국방부 장관의 질의가 하달될 경우에 하급 부대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계획을 만들죠. 예,
주무부서 그리고 관련 부서 등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참모나 실장 그리고 참모장 그리고 그 위 지휘관 이렇게 엄격한 수정 작업을 거쳐가지고 보고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계획을 만들면 내려간다니까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하급부대에서 근데 계획을 세운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으면 계획을 만들잖아요. 저런 계획을. 네. 그걸 밑에다 내리지 위에다 만들려는 계획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저 군인이 아닌 분들은 그러니까 네. 군인들은 딱 보면 전부 다 나와서 증언하잖아요. 예. 저 작년에 이재식 장군 이런 계엄 전문가도 딱 보면서 저건 아니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군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명령을 받으면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밑으로 내리지 해야 될 사람들한테 내리지 그걸 왜 위에다 올립니까? 위는 자기가 지시한 거. 거기 공소장의 특징이 잠깐 공소장에 보면은 지시한 게 있잖아요. 예. 경찰이 엄청나게 저 국회를 이렇게 할 것이고 특전사가 12대 헬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보고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지 예. 전혀 그거 없고 저는 엉뚱한 걸 보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군인들은 딱 보면 말을 안 하죠. 예. 괜히 저 지적받을까 봐. 하지만 딱 보면 웃어요. 예. 연령 장군이 보고 웃었잖아요. 예. 네. 그럼 이제 작전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하급부에서 계획을 이제 자체적으로 세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것이 질의인데 이 질의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네. 피고인한테 뭐 국회에서의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네. 식으로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방부 장관의 질의가 하달된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하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하급부대에서요? 네. 우리는 능력이 대테러 저 비상 상황에도 대테러밖에 없어요. 병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대테러 상황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비상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테러밖에 없거든요. 예. 국회에서 비상 상황은. 근데 그 테러가 물리적인 테러도 있지만 사이버 테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병력들이 테러에 대한 원점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외부인들을 접촉돼서 불상사가 나는 것을 막는 내각대 시설 설치를 하고 국회를 방어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걸 작성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취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질의를 했는데 네. 뭐 결제 라인을 따라서 오타는 물론이고 단어 하나하나의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정 지시가 이루어지며 문서가 작성되는 게 보통이고 근데 피고인이 장관의 질의를 받고 그냥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서 전송했다고 하는데 네. 장관의 장관의 질의에 대해서 법무실장이나 관련 부서의 검토도 없이 사령관 개인이 이렇게 보고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이 흔한가 이걸 여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장관과 이 질문하면 정책적인 질문하거나 어떤 저런 걸 얘기하면 본인만 알고 싶어하는 걸 질문하면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 그런 중에 하나였던 걸로 제가 생각을 했죠, 그 당시 때. 예. 그런데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다가 잊고 있다가 그 다음날 12월 1일 날 저녁 때 그거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머리 아프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보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잊어버리고 다음날 점심 전에 생각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대 안에 어딘가를 차 타고 갔다가 예. 내려오면서 막 작성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딱 하나가 제가 기억이 안 난 게 빠루가 생각났는데 빠루라고 쓰면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뭐냐 했더니 앞에 우리 부관이 쇠지렛대가 맞습니다 해서 쇠지렛대가 써놓고 난 다음에 제가 쇠지렛대가 맞나 하고 검색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지도 않다고 생각했고 뭐 문제되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면 장관이 물어보는데 이 내용의 엄밀함 그리고 정확함을 위해서라도 좀 참모들한테 물어보고 작성을 할 법하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건성으로 묻는데 느낌에 네. 뭘 이렇게 자세하겠습니까? 제가 저게 설명했던 그날 12월 1일 날인가 2일 날 낮에랑 저녁 때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 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반 정도 더 남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을 그때 1시간 말씀해 주셔서 지금 시간이 1시간 정도 이제 지났는데 아까 피고인이 이제 반대신문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도 있고 지금 반대신문 사항을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다 준비를 하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주신문 내용에 이제 반박할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하시면 나중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가급적이면은 주신문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취지로 뭐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간략하게 좀 덧붙이시고 반대 신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셔도 아니면 중복해서 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네. 저 재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거고. 근데 제가 나왔을 때 오늘 제가 우리 변호사님께 꼭 이 시간을 좀 가져달라고 예.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갖게 됐는데 그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괜찮? 네. 재판장님 말씀하시고요. 네. 재판장 말씀대로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네. 신문할 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포함되어 있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고 나서 해도 되는데요. 예.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다음에 의문나는 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저희들이 다 반박을 해놨어요. 피고신문 사안에다가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먼저 했으면 검찰에서 굳이 이렇게 반박할 시간이 줄어드는데 다 겹쳐 있어요. 전부 다. 재판장께서 그냥 하시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사실은 뭐 이건 이미 저희 내용이 많이 다 반박되어 있어요. 예, 뭐 특검에서도 이제 입증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가만히 있었는데. 예, 입증을 하시는 거니까 일단 질문을 하시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이제 줄여서 네, 간략하게 답변해 알겠습니다. 주시고 나중에 반대 신문을 좀 제가 상세하게 듣겠습니다. 예, 다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최대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